GPU의 어떤 대안이 되는 뭐 TPU, NPU 이런 것들도 다 이진법 기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많이 먹고 어. 연결하는 방법도 복잡해져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아예 바꿔버리자라는 그런 연구들이 많죠.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소재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보니까는 이진법으로 하니까는 하나의 답이 나오려면은 10과정, 20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많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은 1 더하기 이진법으로 다 수학을 하면은 아마 머리가 터졌을 것 같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숫자가 많아지 필요하죠. 예, 근데 예를 들어 10진법으로 해버리면은 답이 바로 그렇죠. 나오잖아요. 네, 좋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 단에서 그러니까 이진법이 아니라 10진법. 소자가 쓰는 게 0과 1입니다. 소자가 쓰는 거. 그러니까 그 트랜지스터가 쓰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끊으면 0, 네. 아니, 흐르면 1, 끊으면 0 네. 이런 식이죠. 네네. 왜냐하면 그게 제일 선명해요. 네네네. 전기가 안 흐른다, 전기가 흐른다. 네, 그렇죠. 이거보다 선명할 수 없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다 이진법으로 만든 거죠. 스위치들이 다 이진법 스위치니까 예, 예. 우리가 푸는 걸 이진법으로 푸는 그러면 거죠. 그거를 바꿔서 뭐 3진법이 된다던가 이런 방법은 없나요? 그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삼진법으로 네.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 개로 하면은 네. 소자 숫자도 작아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려는 것보다 더 빠르게 소자를 작게 만들고 더 많이 만드는 게 더 빨랐어요. 이진법이. 네, 그러니까 소자를 작게 만들고 더 많이 만들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하는 게 더 빨랐기 때문에 굳이 얘를 쳐다볼 이유가 없는 거죠.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뭐 진짜 무어의 법칙처럼 이 뭐 집적도 팍팍팍팍팍 그렇죠. 좋아지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뭐 한 웨이퍼 하나당 뭐 한 두세 개밖에 네 개, 그렇죠. 8개밖에 못 만나던 게 그렇죠. 갑자기 뭐 예. 8개, 16개가 30개 되고 막 예. 이렇게 되니까 예, 그럴 필요가 없었다. 예. 그럼 지금은 이게 한도가 왔잖아요. 거의 이나노 공정 근처에 오면서부터. 예. 그럼 지금은 삼진법이나 뭐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런 연구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멀티밸류라고 해서 그런 연구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이진법을 써서 했던 거는 이제 네. 그 폰 노이만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컴퓨터를 만들 때 계산할 때 이제 CPU는 계산하고 그다음에 컨트롤하고 메모리는 그 결과를 받아두든지 프로그램을 받아두라. 네네. 이렇게 해서 폰 노이만 구조로 만들어 가지고 이진법을 가지고 쓴 거죠. 이진법 소자들은 뭐 메모리도 마찬가지 뭐 캐패시터 했어가지고 이 안에 전화가 담겨 있으면 1, 안 담겨 있으면 0 이렇게 해가지고 이진법을 했던 거죠. 네. 근데 사람의 두뇌가는 사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네.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챗GPT를 하는데 챗GPT가 수학 틀린 답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계산할 때 뭐 5 더하기 7이라고 할 때 12라는 걸 말할 때 이걸 갖다가 더해가지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걸 학습을 통해 가지고 훈련한 거죠. 네. 그래서 대충 이러면 12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훈련하는 방법으로서는 이진법이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것 때문에 지금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있죠. 이 훈련, 학습을 하는 데는 굳이 이런 걸 쓰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뭐 이런 이진법 트랜지스터 아니고 뭐 맵리스터를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다른 걸 쓰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하기야 뭐 저기 CPU처럼 정확한 답을 이렇게 내는 거는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명확해. 기아 아니야. 네. 기아 맞아 여러 개가 다 맞으면 정확한 딱 답이 나오지만 네. 정확한 답이 개가 뭐 개털 까만 털이 몇 개고 하얀 털이 몇 개고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 건 굳이 이진법을 안 써도 네. 그러니까 사람이 된다. 학습하는 법이 그렇게 안 돼 있었으니까 네. 이진법을 이용한 학습이 아니었으니까 네네네. 그게 아닌 방법으로 학습해서 더 나으면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냐라고 연구하는 것도 많죠. 근데 그 지금 그 GPU의 어떤 대안이 되는 뭐 TPU, NPU 이런 것들도 다 이진법 기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많이 먹고 이게 아까도 저기 얘기 드리겠지만 CPU, GPU하고 메모리 이거는 폰노이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인간이 하는 법을 흉내를 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하는 방법도 복잡해져야 되는 것이고 뭐 그렇게 달라져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거를 아예 바꿔버리자라는 그런 연구들이 많죠. 그래서 뉴로모픽 컴퓨팅인데 결국은 그래서 그 뭐 뉴런하고 시냅스의 구조로서 똑같이 전자 소재 그런 식으로 만들자 그런 연구들이 있죠. 사실은 뭐 지금 GPT라든가 뭐 생성형 이걸 하는 것들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표현 맞다나
사실은 이 뭐 볼펜을 여기서부터 여기 옮겨 이러면은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옮길 수 있지만 얘는 이거부터 여기까지 올리는데 어마무시한 계산을 하고 옮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학습이 아니라면 그렇게 해야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전력을 사용하는 이 이진법 컴퓨터의 한계로 인해 전력 사용량이 이 너무나 대폭적인 폭증으로 인해서 다른 방식의 것들이 채용될 가능성은 열어놔야 되겠네요. 예, 예. 그게 오히려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게 예. 오히려 더. 인간의 두뇌가 사용하는 전력은 굉장히 작거든요. 네. 2와트 이하일 것이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계산, 우리가 하는 학습을 통한 어떤 인지나 이런 것들은 엄청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건 아직 전자 소자가 못 따라오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방면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여러 사람이 하는 얘기죠. 제임스 랑도 역시 마찬가지로 했던 얘기예요. 그러면은 참 이게 컴퓨터라는 어떤 이진법의 명확성과 우리는 10진법, 12진법도 쓰는 이 복잡성이 대신에 우리는 명확하지 않잖아요. 네. 이 계산도 틀리고. 네, 우리는 계산 틀리고 그러니까 네. 이 컴퓨터의 어떤 전형적 계산을 정확히 하는 계산기, 전자 계산기라는 의미에서 컴퓨터와 인간의 어렴풋하게 결정짓는 이거하고 같이 못 갈 수도 있겠네요. 같이 못 가는 건 아니고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계산하는 거는 계속 지금의 그렇죠. 방식이 좋은 것이고 좋은 거고. 네. 그다음에 인지라든지 알아보는 인지라든지 네. 아니면 판단을 내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인간이 하는 것처럼 그런 유로모픽 컴퓨팅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각각의 역할마다 다르게끔 갈 수가 있는 거죠. 같이. 네. 그러면 우리 교수님 생각할 때 그럼 컴퓨터의 진화 방식이나 방향은 어디로 향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처럼 작게 먹어야 돼 전기를. 네. 그러면서 논리적인 연산을 하는 것은 폰 노이만 방식, 이진법을 사용한 폰 노이만 방식을 못 당해요. 네. 이건 계속 발전할 거예요. 물론, 네. 물론 발전이 더 빨라지기가 어렵긴 하지만 돈을 써서 발전할 겁니다. 네네.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지각이라든지 인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만 한 게 없거든요. 이렇게 잘하는 게 이렇게 네. 적은 전기를 먹으면서 네. 그러니까 이걸 모사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할 거고 실제로 이루어질 거예요. 이거 산업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예, 그거가 또 있고 또 퀀텀 컴퓨팅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퀀텀의 성질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장점을 가진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비밀번호를 풀어내는 거, 네. 시큐리티를 풀어내는 거, 그리고 이제 퀀텀 시뮬레이션 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장점을 갖고 있거든요. 양자 컴퓨터. 컴퓨팅이에요. 예. 일단 저는 아무리 들어도 양자 개념을 알 수가 잘 없도록. 몰라요. 사실 저도 엔지니어서 이게 물리학적인 것을 잘 네네. 모르는데. 근데 아무튼 그게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쪽을 또 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발전한다고 얘를 먹어가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같이 발전하는 형태로 가서 발전할 건데. 네. 예. 그렇군요. 그럼 결국은 이거 양자 쪽이 성공하려면 이 물리학자들이 물질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것도 드는데요. 중요하지만 결국은 엔지니어링이 풀어내야 돼요. 엔지니어링이 이걸 양산을 할 수 있느냐, 과연 이걸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를 엔지니어링에서 풀어낼 수가 있어야지 할 수가 있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계를 거쳐야 되네. 이론 물리학자가 이런 어떤 이론적 베이스를 만들어주고 그렇죠. 그 사람이 엔지니어링하고 소통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대화가 나눠져야 그렇죠. 되는 거고. 그렇죠. 이 양산까지 갈 수 있게끔 엔지니어링에서 각종 발생하는 문제들을 풀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엔지니어 공학자들은 또 산업공학자들하고도 또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수율을 올릴 수 있는지 여부가 또 결정이 예. 그러니까 몇 단계를 이렇게 거쳐야 되는 그렇죠. 과정이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구나. 그러면은 분화될 수도 있다. 컴퓨터가 지금의 상황과는 좀 아니, 다르게. 분화될 겁니다. 예, 지금도 분화되는 단계죠.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그 엔비디아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렇지. CPU하고 GPU가 분화가 되는 거죠. 예, 이미 시장이 분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달라진 거죠. 엄청나게 달라진 거죠. 옛날로서는 뭐 GPU가 CPU를 회사를 훨씬 커졌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런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CPU, GPU 다음에 어떤 그 칩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CPU, GPU는 폰 노이만 형태의 컴퓨팅에 맞춰서 만들어진 애예요. 네.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쓰려다 보니까 얘를 갖다가 메모리하고 훨씬 더 많이 소통을 해야 되니까 뭐 인터포저를 넣고 얘를 어떻게 더 많이 넣어가지고 만드냐 이게 복잡한 과정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그러네. 이게 만약에 한 군데서 같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걸 다 리소그라피를 통해 가지고 그 배선을 만들 수가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복잡할 리가 없거든요. 네. 근데 그게 메모리를 만들던 산업하고 그러니까 모스펫, CMOS를 만들던 산업이 별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이게 한 군데 만들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이게 공정 자체가 아주 다르거든요. 근데 이걸 한 군데로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럼 이렇게 복잡할 이유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거죠. 책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SRAM, 네. 캐시, 예, 예. 캐시의 양이 커지면은 해결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그건 아까도 저 책에도 보시겠지만 SRAM은 면적이 너무 넓어요. 넓어져. 너무 네, 면적으로 너무 넓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걔를 갖다 만들면 땅덩어리가 너무 커지니까 이게 채산성이 안 맞아지는 거죠. 그 웨이퍼 하나 다 써버리고. 그렇죠. 네네. 네. 네. 그러니까 걔보다 작게 만들면 시머스보다 컴패터블하게 같이 만들 수 있게 된다. 아니면 뭐 그야말로 뉴런 시냅스처럼 예. 그런 스타일의 어떤 소자가 같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럼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아, 당분간은 쉽진 않겠네. 그렇지만 그렇게 멀다고 생각 안 해요. 사실. 예. 예. 이런 거를 누가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들 많이들 하고 계세요. 소자하시는 분들은 뉴런 시냅스 쪽은 뭐 워낙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어떤 자극을 줬을 때 그 네. 자극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접점, 인간의 뇌세포는 굉장히 많은 접점을 갖고 있는데 그 접점이 시냅스거든요. 그 시냅스에 보관된 어떤 가중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로 소자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냥 모스펫이 일경을 계산하고 네. 그 결과를 메모리의 캐패시티에다 담았다 안 담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했죠. 네. 그게 아니고 뭐 크로스 포인트를 메모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어떤 0일이 아니고 0, 1, 2, 3, 4, 5, 6, 7, 8 이런 단계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시냅스 소자를 만들어서 중간값을 어딘가에 보관해 놓는 거지. 그렇죠. 그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그렇죠. 뭐 캐시처럼 딱. 훨씬 더 작고 전기도 적게 먹고. 그러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뭐 그게 사람의 두뇌니까. 네. 필요할 때만 꺼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사람의 두뇌를 모사해 가는 거죠. 그래서 네. 뉴런모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지금 진행 과정에 있다.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진짜 꼭 모셔야 될 분을 모셔서 이거 와주셔가지고 진짜 제가 이제 그 산업적이고 투자적으로는 이건 뭐 이제 알겠는데 근원적인 건 모르겠는 거예요. 반도체. 근데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왜 과연 이렇게 된 거야? 하는 근원적 질문 나오죠. 근원적 질문 중에 하나가 요즘에 많이 나오는 질문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 HBM을 만드는데 GPU하고 HBM이라는 게 필요하고 얘가 인터포즈 위에서 결합해야 되는데 이런 거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얘도 폰 노이만을 위해서 만들었고 GPU도 메모리도 폰 노이만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쓰려다 보니까 I/O가 엄청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인터커넥션이 엄청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는 안 되고 인터포즈라는 걸 놔가지고 전선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걔네들을 얼마나 작게 붙이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더 많이 늘리려면 어떻게 하냐?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이 하이브리드 본딩이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게 되고 결국 그런 단계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그 지금 사실은 그 미세 공정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이제 후공정이 파운드리로 들어온 거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죠. 새로운 영역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후공정이라고 부르기는 뭐예요, 그거는? 그렇죠. 왜냐하면 전공정 장비 갖고 왔지 웨이퍼를 안 쓸 뿐이지 모든 다 전공정 장비들을 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인터커넥션을 굉장히 늘려가지고 3D로 붙이는 영역이 새로 생긴 거죠. 그 비즈니스 영역이. 그거는 파운드리에서 하는 영역이 된 거죠. 쉽게 하면 다이를 잘라갖고 또 웨이퍼 위에다 심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인터커넥션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게 키가 되죠. 그게 M1에서 나왔던 M1 맥스 칩. 이 드디어 그거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가 두 개를 붙인 거잖아요. 이밋 같은 걸로 이제 이밋이라고 해서 실리콘 를 붙여서 인터커넥션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굉장히 많은 인터커넥션을 만들어서 붙일 수 있게. 블랙웰도 결국 마찬가지죠. 칩 몇 개 붙인 거잖아요. 칩 사이즈가 커진 게 칩 한 개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붙인 거잖아요. 붙인 게 얼마나 인터커넥션을 많이 붙일 수 있냐가 굉장히 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놈 4개 쉽게 얘기하면 네 놈을 한 놈처럼. 그렇죠. 그냥 4명의 아이를 쌍둥이처럼 만들어 놓은 거. 그러니까 왜 이게 어려운 얘기냐면 그러니까 리소그라피를 만들면 되게 쉬워요. 리소그라피는 엄청 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리소그라피를 만들면 편해요. 근데 문제는 다이를 크게 만들면은 수율이 안 나와요. 그렇지. 하나만 죽으면 그 수율이 그렇죠. 얼마나. 다 죽어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작게 만들어서 리소그라피처럼 많은 인터커넥션을 만들어가지고 붙일 수 있느냐가 키가 되는 거죠. 그렇지. 다이를 많이 잡아 먹으면 그냥 지금 다이 쉽게 얘기하면 다이 하나짜리 4개를 이렇게 하나로 붙이나 그러면은 그 다이 2개짜리 하나로 만들어 주면 되는데 다이 2개짜리로 만들면 되긴 되는데 그러다가 불량품 하나 나오면 너무 많이 죽으니까 그렇죠. 수율이 확 떨어져요. 수율이 확 떨어집니다. 크게 만들면. 그거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왜 수율이 떨어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웨이퍼가 이만한데 있는데
거기에 먼지가 한 개가 딱 앉았다 치면은 웨이퍼 한 장을 갖고 다이 하나를 만들면 걔는 죽은 거예요. 수율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제로가 되죠. 그렇지만 걔를 5등분을 했다. 예. 그럼 하나만 죽은 거니까 5분의 4가 살고 5분의 1이 죽은 거죠. 예. 80%가 되는 거예요, 수율이. 네네네. 그렇게 다이가 작아지면은 수율은 높아지게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저기 양품 불량품이 나오는 이유가 뭐 먼지라든가 뭐 그 예를 들어 그 이렇게 하는 공정에서 뭐 배선이 조금 잘못된다던가 뭐 이러다 보면 그러니까 똑같은 쌍둥이들을 만드는 건데 그렇죠. 뭐 500개짜리 쌍둥이를 만드는데 예. 하다 보면 그게 균일하게 안 나오는 거. 균일하게 안 나오고 먼지 같은 것들도 많이 있고 파티클 같은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죽어요. 많이 죽어요. 예. 그렇게 밀폐가 잘 되는데 웬 먼지입니까? 아니 그거를 안 하려고 막지만 막아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공정 중에 나오는 파티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그냥 그래서 반도체라는 게 이 클린룸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확 발전된 겁니다. 오염을 방지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예, 그러다 보니까 다이를 크게 만들면 안 되고 다이를 최대한 작게 만들면서 여러 개를 리솔을 만들 것처럼 붙이지 못해도 그렇게 많은 인터프레스 만들어서 붙이자. 이게 이제 칩넷 테크놀로지라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해보니까 TSMC가 해보니까 큰 거 만드는 것보다 이게 더 낫다. 수율도 낮고 가격도 낮고 그렇죠. 성능도 별 차이 없. 성능을 더 높이는 방법이고. 성능은 네. 뭐 하나를 만들 때보다 나빠지겠지만 네. 비용적인 측면에서 네. 훨씬 싸질 수 훨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종합을 해보면 우리 교수님 이 반도체는 미세화의 예술이고. 그렇죠. 예. 미세화를 어떻게 시키는지가 산업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고 그렇죠. 그 다른 어떤 우선순위보다도 미세화가 용이한지 여부가 모든 거의 핵심 키다. 그렇죠. 예. 네. 여태까지 그렇게 발전해 왔죠. 네. 근데 지금은 조금씩 달라지겠죠. 미세화가 워낙 어려워지다 보니까 분자단까지 내려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다른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아, 네. 여러분 오늘 지금 했던 내용을 들으시고 이 책을 읽으시면 어떤 기초 베이스를 쫙 까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제가 오늘 이런 질문들을 초반부엔 정말 무식한 각도기가 반도체 많이 하는 줄 알았네 완전 무식쟁이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굉장히 크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중에 붕 떠 있었던 것 같은데 기초 땅 위에다 기초를 박은 것 같은 느낌, 기둥을 세운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오늘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처음 나오셨는데 여기 우리 보시는 저희가 그 경제 유튜버 중에서 저희 구독자들이 반도체 제일 많이 알아요. 예. 네, 그래서 한번 뭐 해주시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다면 혹시 주식 쪽에 가서 얘기하면은 굉장히 많은 댓글에 욕이 달리더라고요. 아니요, 저희는 안 그러실 거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기술적인 얘기를 하면은 괜찮은데 네. 우선 이제 주가와 관련된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많이 달리더라고요. 오늘 다행히 그런 얘기가 없어가지고 아니 교수님 아니 그 사람들 잘못이죠. 교수님 불러놓고 아니 제대로 된 질문을 해야지. 교수님 불러놓고 주식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왜 교수님한테 여쭤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흥미로우셨으면은 네. 좋았고요. 네. 오늘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이 어떤 보다 근본적이고 역사적인 그 반도체에 대한 게 궁금하신 분은 우리 체리노 리노공업하고 상관없으시죠? 이름도 그래서 이름도 반도체시네 내가. 네, 리노공업하고 전혀 상관없으시는 우리 체리노 교수님의 한 권으로 끝내는 반도체 이야기. 네, 도서출판 양문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두껍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데. 꼭 필요한 역사적 내용들은 다 있고 이 책을 읽었으면 PSK를 빨리 투자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오히려 그 생각이 들었어. 이게 박경수 회장님도 좋은 말씀 써주셨죠. 좀 일찍 읽었으면 내가 PSK 투자를 할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렇게 사실은 주저하실 수 있는 경제 유튜브에 나오셔서 소재 이야기를 아주 쉽게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의 이해의 깊이가 훨씬 더 높아져서 반도체를 조금 더 알게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시간 마련해 주신 우리 최리노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